65세,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해온 어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이한 아침은 달랐다. 잠에서 깨면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이 밀려왔고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핸드폰이 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다들 바쁘단다. 가족들은 이제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정작 쉬는 법을 몰랐던 어씨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를 견디기 힘들었다. 은퇴 후 삶, 생각보다 훨씬 적막하고 외롭다는 걸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는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진짜로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본론 하버드가 밝힌 단 하나의 해답 관계.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가 있다. 이름하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 이 연구는 단순히 성공이나 건강의 비결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추적한 프로젝트였다. 놀랍게도 결론은 아주 단순했다. 행복한 삶의 핵심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결국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급격히 끊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돌보고 연결해야만 외로움이나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경고한다.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관계를 맺는 일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이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살펴보자. 사례 1. 65세 공무원 어씨. 나는 일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어씨는 평생 시청에서 일했다. 동료들과 회의하고 민원 응대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집보다 사무실이 편했고 가족보다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은퇴 후 단절은 갑자기 찾아왔다. 한 달쯤 지나자 우울감이 몰려왔다. 병원에선 외로움에서 오는 초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뒤늦게야 어씨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어씨는 말한다. 퇴직하기 전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단절된 줄. 일 말고는 연결된 게 없었던 거죠. 사례 2. 62세 간호사 B씨. 바쁠수록 더 사람을 챙겨야 해요. B씨는 병원에서 30년을 근무했다. 환자와 동료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인간관계는 일 중심이었다. 퇴직 후에는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생겼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어색했다. 그러다 하버드 연구를 접한 뒤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 결과 매주 한 번씩 동창 모임을 시작했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한 건 누군가와 웃으며 밥 먹은 그 날부터였어요. B씨의 말이다. 사례 3. 58세 자영업자 C씨. 은퇴는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던 C씨는 매일 고객들과 말하고 웃었다. 하지만 가게를 접고 난 뒤 말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해졌다. 손님들이 없으니까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시니어 북클럽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가본 이후로는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 이젠 책보다 사람 만나러 가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난 아직 살아있구나 싶거든요. 결론 연결,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가 재편되는 시기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할 일은 없고 전화도 오지 않는 날. 그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세상과 멀어져 버린다. 하버드의 연구처럼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늦기 전에 오늘 누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은퇴 후의 충격,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가? 대한민국의 정년은 대체로 60세 전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60세에서 61세 정년퇴직 후
공로 연수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유지되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년층 삶의 질 조사 2021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55%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은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버드대가 80년 동안 추적한 단 하나의 진실. 하버드 대학교는 1938년부터 80년 이상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인간 발달 연구로 수백 명의 삶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의 질이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 이는 단순한 감성적 주장이나 이상적 희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돈, 지위, 건강보다 더 강력한 삶의 예측 요인이 바로 사회적 연결성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관계가 은퇴 준비의 핵심인가?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지만 대부분은 업무 기반입니다. 퇴직 후에는 이 관계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특히 남성의 경우 친구 관계의 유지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성은 친족이나 친구 관계를 비교적 잘 유지하지만 남성은 직장이 사라지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은퇴 후 고립감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29% 증가시킨다. 브리검 영 유너버서티 연구팀 PLOS 매더선 2015. 따라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무적 계획이나 건강 관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인간관계가 회복을 만든다. 1. 65세 공무원 어씨 관계 단절 후 정신적 위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을 일해온 어씨는 정년퇴직 후 우울 증세를 겪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바쁘게 살아왔고 퇴직 직후의 시간의 여유는 낭만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한 달간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졌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 소개받은 지역 자원봉사 모임에서 사회적 연결을 다시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 하나만으로도 삶이 훨씬 나아졌다는 회복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2. 62세 퇴직 간호사 B씨 오랜 친구 관계의 복원. B씨는 병원 근무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으며 정년퇴직 후 심한 공허함을 겪었습니다.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무심해졌던 상황. 하버드 연구를 알게 된 후 B씨는 용기를 내어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 매달 소규모 모임을 가지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잊었더라고요. 3. 58세 자영업자 CC 커뮤니티 활동으로 삶의 방향 회복. 서울 외곽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던 CC는 30년 영업을 접고 은퇴 후 공허감을 겪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없고 정기적인 손님도 사라진 상태에서 사회적 접점이 사라지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북클럽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관계는 준비되어야 한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의 종료일 뿐 아니라 관계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은퇴 전후 인간관계 준비 전략입니다. 업무 외 인간관계 확보. 취미, 동호회, 종교,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장 외의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세요. 의식적인 안부 연락 유지. 사소한 안부 문자 하나가 관계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 참여 계획 마련. 자원봉사, 평생교육 강좌, 지역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세요.
마무리 진짜 은퇴 준비는 혼자 되지 않는 것.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말해줍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빈 통장보다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하버드의 80년 연구가 밝힌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인간관계, 삶의 여유가 없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를 위한 시간을 미리 마련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다면 분명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없이 호기롭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거리나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서 얘기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실컷 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여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사례 1.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58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세계 일주에 나섰대요. 한 달간 유럽을 돌아다니고 다시 2달 동안 남미를 찍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구나 라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이었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의료 비용이나 호텔 항공편 변경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결국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비용이 계속 나가네. 혹시라도 중간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김영수 씨는 세계 일주를 6개월 만에 일단락 지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니 이제 남은 삶은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대요. 여행에서 얻은 값진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 라는 로망이 막상 현실로 닥치면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권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2.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부르는 파국.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떠나면 의견 충돌로,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례 2. 박성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성민 씨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죠. 은퇴 후 박성민 씨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짐을 쌌어요. 부인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해요. 나 2달 정도 세계 여행 갈 거야. 그동안 당신은 가게 봐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가게 일도 일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의 불안감과 박성민 씨가 겪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행 중 병이나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성민 씨가 해외에서 갑작스런 장염과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졌고 부인은 한국에서 애타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지지대마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3. 은퇴 후 목표 상실이 불러오는 정체성과 우울감.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어요. 나는 오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귀국 후 이제 난 누구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사례 3. 최강석 가명 씨의 이야기. 최강석 씨는 60세에 명예퇴직하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역시 은퇴하면 여행하는 맛이지?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장기 여행이 길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돌아가면 아무런 소속이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서 뭘 하지? 내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여행 중에도 제대로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계획했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니 외롭기도 했어요. 최강석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행도 은퇴도 모든 게 그냥 공허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나 보람을 찾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요소는 꼭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적인 준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해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보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체력과 건강. 60세 이후라면 누구든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체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출발 전 건강검진, 여행 중 보험 가입, 최소한의 의료정보 숙지는 필수예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서만 혹은 부부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도 어느 정도 얘기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없다면 은퇴 후가 오히려 가족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목표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난 뒤에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평생 학습이나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는 은퇴로 끝나지 않거든요. 5. 맺은 말 여행은 좋대. 준비는 더 철저히.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불안과 돌발 상황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 묵힌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책임이나 돌아오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 60세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려면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끝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체력적으로는 어떤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한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여행이나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귀국 후 혹은 새로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퇴 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 여정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간다면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인생 이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분명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대기업 다녀서 좋으시겠어요. 한때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 억대 연봉, 법인카드에 넉넉한 폭지까지. 가족도 지인도 나 자신도 이 삶이 오래갈 줄 알았죠. 그런데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대기업을 나온 중장년들은 준비된 삶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 기대를 냉정하게 무너뜨립니다. 경력 많고 연봉 높았던 사람은 부담스럽다. 나이가 많아 조직에 잘 안 어울린다. 관리직만 했지 실무는 안 되지 않냐. 면접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받아주는 곳은 단순 노동, 임시직 혹은 자존심을 꺾고 시작해야 하는 생존형 일자리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기업 출신 중장년층이 퇴직 후 왜 오히려 더 힘든지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세 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설정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삼성 25년차 부장 출신인데 주차 안내 요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는 박상수 61씨는 한때 삼성전자에서 해외 영업을 총괄하던 부장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위로금 2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여겼지만 아들 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당연히 재취업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마다 돌아오는 건 연봉이 너무 높다, 실무 경력이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죠. 결국 그는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차량을 유도하며 월 19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업 출신이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묻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존심보다 생계가 급하니까요. 사례 2. 대기업 팀장 출신인데 8개월째 이력서만 쓰고 있습니다. LG계열사에서 인사팀장을 지냈던 이정민 58씨는 조기 명예퇴직 후 구직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보뿐. 이력서에 대기업 인사팀장이라 쓰면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자기 스타일 강해서 조직 안 맞을 것 같다. 시켜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돌죠.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좀 있어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줄여서 쓰지만 5년 지나면 전세금 빼고 어디 갈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례 3. 퇴직하고 처음 받은 명함엔 미화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코에서 30년을 근무했던 강철수 64씨는 은퇴 후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식 날 꽃다발도 받고 환송회도 성대하게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정작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자녀들 결혼 비용,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퇴직금이 모두 나간 후 그는 미화직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돈을 떠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요. 왜 대기업 출신이 오히려 더 취약할까? 높은 연봉이 발목을 잡는다. 기업은 경력자 채용 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집니다. 연봉이 높았던 대기업 출신은 비싸고 복잡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능력 공백. 관리직 중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실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 40대 중후반, 50대 이후는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에 부딪힙니다. 심리적 격차. 한때의 명함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구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은퇴 준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1. 은퇴 전부터 소득 다변화 준비. 퇴직 전부터 사이드 잡이나 소자본 창업, 배당 투자, 디지털 역량 습득 등을 통해 월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명함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후를 위한 일은 돈보다 지속성. 체력과 나이에 맞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 예컨대 동네 택배, 배달, 전통시장 판매 보조 같은 지속 가능한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까지 다녔는데 설마 퇴직 후에 굶게 되겠어? 하지만 지금은 경력이 아니라 생존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보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머물기보다 작고 단단한 나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요? 스스로 나를 키우는 준비부터 다시 해보면 됩니다. 대기업 출신이라 더 어렵다. 퇴직 후 받아주는 곳 하나 없는 중년들의 잔혹한 진실. 은퇴 이후 중장년 재취업의 구조적 현실과 정책적 시사점. 서론 대기업 출신이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출신은 한때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혹은 조기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률은 45% 미만이며 이중 이직 후 임금은 기존 대비 평균 46.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대기업 관리자 출신일수록 실질 재취업 기회는 좁고 고임금 고연차 경력은 기업 입장에서 기피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대기업 출신이 퇴직 후 더 힘든가? 1. 고연봉 프레임 채용 부담 요인. 대기업 퇴직자의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의 23배에 이릅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들의 과거 연봉 수준을 의식하며 지금 연봉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거나 조직 내 임금 형평성 문제를 우려합니다. 결국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무 공백과 디지털 전환 미비. 4050대 중장년 퇴직자 다수는 중간관리직 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실제 실무 능력이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멀티태스킹형 실무자를 선호하기에 이 격차는 곧바로 탈락 사유로 이어집니다. 3. 조직 문화와 나이에 대한 편견. 나이가 많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윗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편견 역시 뿌리 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일수록 젊은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50대 이상 지원자에게는 냉정한 평가가 주어지곤 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3가지. 사례 삼성전자 출신 박모 씨 61세 주차 안내원 전직. 박 씨는 2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해외 영업 전문가였지만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끝에 주차 안내원으로 전직했습니다. 경력은 화려한데 실무가 없다. 연봉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시사점 전문성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 실질 수익 기반과 실무 재훈련이 없으면 노동시장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 LG계열사 인사팀장 이모 씨 58세 8개월째 구직 실패. 인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사 실무와 대기업 인사 전략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 속에 탈락을 반복. 결국 중장년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 독립 창업의 길을 모색 중입니다. 시사점 이직의 실패는 곧 진로 전환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개인 브랜딩과 평생교육, 프리랜서와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례 포스코 퇴직자 강모 씨 64세 아파트 미화원. 강 씨는 퇴직 후 요양비와 자녀 교육비로 재산을 소진한 뒤 단기 미화직으로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일의 강도는 높지만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다시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시사점 단순 노동이라도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저강도 지속형 일자리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1. 은퇴 이후를 상정한 자산 흐름 구조화 필요. 퇴직 시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배당주 투자, 임대 수익, 온라인 강의 수익 등 복수의 소득 파이프라인 확보. 2. 디지털 실무 역량 재교육. 클릭 몇 번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과거 경력은 자동 면허증이 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실무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 컴퓨터 활용 능력, 노션 캔바 활용, SNS 마케팅 등 1인 콘텐츠 제작 역량. 3. 심리적 방어 기제, 탈피 과거 타이틀 내려놓기.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경력은 자부심으로 간직하되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 프리랜스, 공유 경제 참여는 고연령자에게도 유연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책적 제언. 중장년층 대상 실질 재교육 확대. 단기 직업 훈련이 아닌 업종 전환에 필요한 심화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을 위한 전환형 커리어, 캠퍼스 구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역량 인증 제도 도입. 중장년층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재취업 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검증받고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인증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기반 소득 보완형 일자리 창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장년층이 지역 기반 생태계 공공시설 관리, 지역 관광, 온라인 판매 보조 등에서 소득과 자존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든든한 방패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절실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전환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돈보다 유연성, 명함보다 적응력, 타이틀보다 실행력입니다. 지금이 바로 퇴직 이후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간입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겠지.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기대했던 평온한 삶은커녕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간은 넘쳐나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그리고 사회에서 점차 잊혀지는 듯한 고립감까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포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나와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면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충격이 배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50대, 60대 퇴직자들 90%가 겪는 충격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큰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90%가 경험한다는 삶의 충격적 변화. 50대, 60대에 접어들어 퇴직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계실 겁니다. 더는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90%가 경험한다는 삶의 충격적인 변화와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자유는 멀고 현실은 고정 지출의 압박.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변화는 월급의 부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당연하게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가게 경제는 정체되거나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소비는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례 1. 김씨 62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기반으로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 지원금까지 겹치며 퇴직금은 2년도 되지 않아 바닥이 났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결국 사채까지 손대는 상황이 됐습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끊고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 소득의 70% 수준에서 소비 습관을 재조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시간이 넘치는데 의미를 찾기 힘든 삶.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지만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막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사례 2. 박씨 58세는 퇴직 후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점점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작은 목표라도 세워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이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퇴직과 동시에 회사라는 조직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인간관계가 끊기고 새롭게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들며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정 씨 65세는 퇴직 후 동료들과 점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만남이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을 먼저 하기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과 다르다 보니 정 씨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 씨는 이후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의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사업, 자격증을 활용한 활동 등을 고려해 보세요. 시간 관리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일과표를 짜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독서, 취미, 여행 등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친구들과의 만남, 커뮤니티 활동, 봉사 등을 통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퇴직 후의 삶을 꿈꾸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결정을 고마워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퇴직 후 삶,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 퇴직 후 90%가 겪는 충격적인 변화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겪는 변화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경제적 준비, 수입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시대. 퇴직 후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고정 수입의 상실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산을 축적했다면 퇴직 후에는 자산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득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핵심 전략: 소비 축소. 퇴직 후의 소비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활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주요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자산 관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월 단위로 나눠서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에 재정 컨설턴트와 상담을 받아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고 35년 단위의 자산 운영 계획을 점검하세요. 2. 심리적 준비 자아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심리적 위기는 상실감입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퇴직 후 정체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목표 재설정. 퇴직 후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단, 직장에서의 성과나 승진 같은 외적 목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내적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관리.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운동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이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 팁: 정신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건강관리. 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퇴직 후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과 건강관리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고 식습관이 나빠지는 경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쉽습니다. 핵심 전략: 운동은 필수.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균형 잡힌 식단. 퇴직 후에는 고지방, 고염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맹신하기보다는
자연식품 위주의 건강관리를 권장합니다. 전문가 팁.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체중과 혈압, 혈당 같은 주요 건강지표를 점검하세요. 작은 이상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성공적인 퇴직 준비. 사례 1.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이순재 가명 62세 씨는 퇴직 전 부동산 투자를 통해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임대하며 월세 수입을 꾸준히 얻는 그는 작은 수익이라도 지속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례 2. 심리적 목표 설정의 힘. 김영자 가명 58세 씨는 퇴직 후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 공허함을 느꼈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녀의 말은 큰 울림을 줍니다. 사례 3. 건강관리로 새로운 삶을 찾다. 박명훈 가명 65세 씨는 퇴직 후 체중이 10kg 늘어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서 6개월 만에 체중을 감량하고 혈압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며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위한 마지막 조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혼란스럽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심리, 건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잘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의 충격을 받기 전에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힘을 길러보세요. 결국 퇴직 후의 성공은 남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